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하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성공 공식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가 지식과 지혜를 파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대체 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제조업 기반 위에 지식과 지혜라는 질서를 얹어야 한다. 이건 그냥 우리 이제 다른 거 만들어 팔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근본부터 바꾸자는 아주 거대한 선언 같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조업 강국.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분명 제조업의 힘이었죠. 그런데 그 성공의 맨 꼭대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삼성, 현대 이런 이름만 들어도 떡 떠오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배, 눈에 보이는 물건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장이 나와요. 이 모든 성공이 사실은 잠깐 거쳐가는 과도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제조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요? 그 핵심은 우리가 뭘 만드느냐, 즉 생산의 대상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미래.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전체가 사람을 키워내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람을 위해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노동자에서 연구원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정부나 회사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시작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 진짜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표현이 나와요. 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라고 하거든요. 왜냐? 그냥 시키는 일하고 돈 받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돈이랑 맞바꾸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노동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원이 되자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요. 이게 그냥 우리 이제부터 서로 연구원님, 박사님 하고 부릅시다. 이런 캠페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쓰는 방향 자체를 바꾸자는 거죠. 낭비되는 경쟁 대신에 뭔가 창조적인 일에 쓰자는 아주 큰 그림인 셈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이 연구원이 되면 우리가 일하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더 이상 그냥 물건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분석이 나와요. 해외에서 한국 기업을 환영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 경쟁력은 현지 사람들을 데리고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 관리 능력,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 이렇게 3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 그냥 일자리를 주는 걸 넘어서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의 멘토이자 리더가 되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키워내는 말 그대로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엄청나죠? 바로 이거예요. 기업의 목표가 물건 생산에서 사람 교육으로 바뀌는 순간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던 회사가 인류 전체를 성장시키는 엔진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 지킴이랑 주인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딱 와닿아요. 돈이나 땅을 그냥 갖고만 있는 건 지킴이죠. 근데 그걸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회사든 나라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답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성공했다 하면 기준이 뭐였나요? 딱 하나죠. 돈 얼마나 벌었냐. 이윤의 크기. 근데 이제 이 낡은 자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성공을 측정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 인류로부터 얼마나 존경받는가. 이게 바로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눈앞의 이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보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요. 나만, 우리 회사만 잘 살자는 욕심을 버려야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도자들은 존경받을 때 성공한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리더들이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보셨는데 결국 우리는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물건만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서 전 인류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적인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